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짜게 먹는다는 생각은 잘 못 느껴요. 술은 사망하는 수도 있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몸이 무겁고요. 고혈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하고 간 지방간,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비만에서 오는 합병증?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서. 우리는 적응돼 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덜 짜게 먹기만 해도 나트륨 중독.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발걸음도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포장 주문했었는데요. 예.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순댓국 생각나죠? 맛있겠네요.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저 혼자 사니까 이렇게 요리해 먹기도 그렇고, 이 근처에는 이제 배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순댓국집에서 자주 포장해서 먹는 편이에요. 자취 2년 차인 이나눔 씨. 그런데 양념을 너무 넣으시는 건 아닌가요? 처음에 조금씩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먹다 보면 싱거워서 몇 번을 추가하게 돼요. 오늘도 이 주신 거 다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근데도 약간 좀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새우젓까지 싹 다 넣으셨네요. 나눔 씨는 평소 순댓국 같은 이런 국물 음식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국물이 없으면 좀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좀 뻑뻑하고 액체가 꼭 있어야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국물 있는 요리를 먹는 것 같습니다. 선반에도 국물로 된 반조리 식품이 가득하네요. 그런데 요리는 거의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요리를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혼자 사니까 차려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해 먹는 게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재료도 많이 남고 1인분만 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다 사 먹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한 끼는 국물 음식을 사 먹는다는 나눔 씨. 그렇다면 지금 먹고 있는 순댓국은 얼마나 짤까요? 그러면 염도계 저희가 드릴 테니까 한번 재보실래요? 예, 주세요. 염도 1.1. 염도계는 함유되어 있는 염분을 백분율로 측정해 주는데요.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염도는 0.8 이하. 그런데 염도 1.1이면 고염이라는군요. 소금의 주된 성분인 나트륨은 어떤 물질일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에 500mg 정도는 우리 몸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나트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몸의 신경 전달, 그다음에 근육 수축, 그다음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500mg 이상 우리가 섭취를 안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도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너무 적게 있어도 치명적일 정도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의 필수 물질인 나트륨.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상 편집을 하는 PD로 일하고 있는 이나눔 씨. 장시간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고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딱 흐름이 끊기면은 이제 다시 그 흐름을 찾기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차라리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고, 평소에 근무할 때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조금 국물 있고, 그리고 매콤하고, 그리고 맵고 달고 짜고 뭐 이런 종류를 좋아해서. 평소 나눔 씨의 식습관을 셀카로 찍어봤는데요.
대부분 배달 음식에 딱 봐도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물일곱 살 때까지는 60kg 중반에서 70kg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20대 중후반 27살 정도 때부터 이제 지금 나이까지 한 5년 정도의 그 기간으로 한 30kg가 쪘어요. 그래서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체질이 많이 바뀌거나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살이 이제 확 찌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두려워지고 그리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누군가요? 정말 몰라보게 급격히 살이 찌긴 했네요. 그래서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있다. 잘못하면은 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두 번째 귀하신 몸은 어떤 분일까요? 아빠도 좀 깨워봐. 아빠도 내가 일어나자. 아유, 이 녀석 딱 봐도 개구장이네요. 혓바닥. 아니 집어넣으라고. 아이들 등원 준비로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른다는 이분. 안 튀게 해. 나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귀 아파. 크레인이야? 5살짜리 둘째를 씻기고 나면 다음은 7개월짜리 막내 차례입니다. 아빠 이거 멋지게 아우, 아빠가 그래도 척척 잘하시네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일도 하고 있는 육아를 전담하는 워킹 육아 대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좀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삶을 사실 바라고 있었는데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은 이렇죠. 올망졸망 귀여운 새 아이 챙기느라 아침이 제일 정신없다는 진욱 씨. 그런데 혼자 바쁘네요. 아내분은 어디 계신가요? 아, 출근 준비가 한창이군요. 저도 복귀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이 셋을 또 돌봐주니까 마음 편하게 또 회사를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가장 먼저 출근을 한다죠. 오늘도 잘 갔다 와. 미니도. 아내와 첫 아이가 가고 나면 서둘러 둘째, 셋째를 등원시킵니다. 그런데 등원 미션이 끝나도 아침 일과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돌아와 어지러진 집까지 치우고 나면 그제서야 진욱 씨의 본업이 시작됩니다. 진욱 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개발자입니다. 지금 저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새아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이런저런 고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작업 쳐야죠. 우선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집안일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집안 다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또 금방 애기들이 올 시간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여유가 생긴 진욱 씨. 그제서야 한숨을 돌려보는데요. 무엇보다 요즘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업무를 볼 때도 많다고요.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몸이 무겁고요. 그리고 어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도 이제 좀 몸이 많이 무겁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혈압이 한 124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번 아기 병원 가면서 재보니까 13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위험 징후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제가 요즘은 또 심장이 자주 뛰는 그 빈맥이라고도 하고 부정맥이라고도 하던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간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욱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10kg이 확 쪘다는군요. 진욱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뉴는 냉동 만두와
냉동 볶음밥. 제가 아무래도 시간도 좀 많이 빠듯하기도 하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항상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서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위주로 먹을 수밖에 없고요. 건강하게 먹는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거의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으로 해결한다는 진욱 씨. 그러고 보니 냉장고 안이 이런저런 냉동식품으로 가득합니다. 볶음밥에 케찹까지 뿌려 점심상이 차려졌는데요. 짜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스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쌈장도 많이 찍어 먹고, 예, 소금도 찍어 먹고, 예, 그런 면에서 좀 짜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맛이 없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입맛이 있는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간이 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좀 높지 않을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씨가 점심으로 먹은 음식들은 얼마나 짤까요? 610mg에 31%. 새우볶음밥은 한 봉지에 61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네요. 만두는 1070mg. 만두 한 봉지는 1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그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는 사실 나트륨이 별로 없지만 가공식품에 거의 나트륨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적당량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나트륨이 좀 들어가야 음식이 안 상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나트륨은 우리 그 식단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에 비하면 한국인들이 먹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2015년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실시한 이후 2021년에는 3038m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WHO 권장량보다는 높은 수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최준욱 씨와 이나눔 씨, 혈액 검사와 혈압, 소변 검사에 체성분 검사까지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옛날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신 편이시죠? 네, 운동을 좀 많이 예, 좋아했었어요. 예, 네. 그거 봤더니 근육량이 있는데도 지방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허리 둘레가 109cm나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피 검사를 봤는데 조금 이상 소변이 있긴 있는데 혈당이 100 미만이 좋은데 104로 조금 높으세요. 근데 최진욱 씨께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는 150 미만이 좋고 네. 200 이상이면은 중성지방이 높다. 네.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다 그러는데 네. 이게 200이 아니라 547이나 나와요. 네. 이게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중성지방이 많이 높네요. 혈압이 고혈압은 아닌데 네. 고혈압 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성지방, 요산, 혈당이 높아요. 그게 이 대사증후군, 혈압하고. 네. 그래서 이게 엮여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진욱 씨께서 만으로 37세신데 네. 벌써 이 신호가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저녁 늦게 뭐 드시는 경우도 꽤 많으실 것 같고 네. 고혈압의 고지혈증까지 이런 징후들은 방치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나눔 씨는 어떨까요? 이나눔 씨는 혈압이 약간 높게 나오시는데 혈압이라는 게요. 증상이 없어요. 심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이미 혈관이 많이 녹슬었다. 동맥경화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게 혈관이 한 3분의 1 막힌다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안 와요. 한 3분의 2 이상 막혔을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어느 한순간에 확 쓰러져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성지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150 미만이 좋고
그 다음에 200 이상이면 고중성지방혈증이라고 그러는데 424입니다. 좀 높게 나왔네요. 혈관에 그 녹이 끼는 것, 그 동맥경화. 네. 그게 사실은 주 범위 뭐냐면은 우리 나트륨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은 혈관에 끼이는 그 녹, 네. 녹이 바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주범이거든요. 나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의 위험 징후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나트륨이 이런 징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액 내에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 몸은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죠. 혈액 내로 수분이 많아지면 혈관이 팽창하고 압력이 커지면서 그것이 고혈압이 됩니다. 아무래도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 피 속에 수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뿜어주려고 심장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부전, 그다음에 심장병의 위험, 심지어는 혈압이 또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혈관벽에 또 동맥경화도 더 가속화돼서 뇌졸중의 위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눔 씨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이에요. 근데 GPT라는 수치가 보통은 40가지 영상을 보는데 14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GPT 수치가 그 정상치의 3배를 넘죠. 네네. 근데 GPT라는 게 뭐냐면 간 안에 있는 효소예요. 네네. 근데 이게 피 속에 흘러나오는데 이게 3배 뛴다는 거는 간이 지금 손상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그 지방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한 나눔 씨. 33세 이거 오면 큰일 나요, 진짜. 50대 되면은. 지금 너무나 신호들이 크게 보여요. 제일 지금 위험해요. 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끝에까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계속 미뤄왔거든요. 여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건강을 미뤄왔는데 조금만 더 나가면 삶 자체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너무 숨이 가쁘고 그리고 모든 게 의욕이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런 결단으로 꼭 해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애들을 키우면서 긴장 상태여서 그런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걱정할 정도로 조금 위험도가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의 건강 신호가 켜진 두 분.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 이분은 최근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셨다고요? 저 최근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예, 그거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제가, 자유시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책상 정리하고, 예, 하나하나씩 집안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앉아 있어서 공부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유리 씨. 그런데 얻은 게 있으니 잃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한 게 바로 인바디 체크하러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비만 찍고 이대로 사시면 나중에 큰일 난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뇨가 있으시고 어머니도 네, 고혈압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나이 들면 저렇게 되면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조심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공부하느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식사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유리 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매 끼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특히 남편이 좀 뭔가 같이 있기를 원해요. 찌개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애는 또 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찌개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랑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주로. 오늘은 김치찌개랑 그리고 기존 반찬에다가 어머니가 주신 젓갈, 오이에다 뭐 된장을 좀 찍어 먹고 김이랑 동그랑땡. 평범한 집밥, 한국인의 저녁 식탁인데요. 고은아 밥 먹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딸 고은이에게도 익숙한 밥상입니다. 맛있지? 그럼 유리 씨네 밥상은 얼마나 짠지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김치찌개는 1.4. 1.4면 고염인데요. 처음은 얼마나? 1.1이요. 케찹도 상당히 고염이네요. 1.9요. 비단 유리 씨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반찬이 고염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은 줄여야 돼요. 우리 한국인도 서양하고 똑같아. 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방치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소금 6g을 더 먹을 때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유리 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녀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걱정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여아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요즘에 그 라면이나 과자를 진짜 자주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안 되고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간식으로 라면을 좋아한다는 고은이 얼마나 좋아하면 박스채로 컵라면을 사다 놓을 정도라는데요. 고은이는 밥을 먹을 때도 싱겁다며 간장을 찾는 일이 많답니다. 어때? 좀 싱거운데 간장도 더 넣어줘. 아 그래? 싱거워. 아 근데 또 아까 라면도 먹고 자 이거 좀 잘 비벼. 거기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뭘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아 엄마 간장 한 스푼 더 넣는 거 잊지 말라고 저한테 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 지금 애들 만나면 밖에서 편의점에서 만나서 사발면 먹고 온다고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그걸 막자니 이것도 좀 한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돼요. 맛에는 수능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맛성분을 장시간 맛볼 때 미각이 차츰 약해지면서 그 역치가 상승하고 감수성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너무 일찍 짠맛에 노출될 경우에 짠맛에 대한 미각 감각이 둔해지면서 점점 더 짠맛을 찾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은 짠맛에 얼마나 둔감해져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5개의 서로 다른 염도의 콩나물국을 끓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염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국물은 어떤 것인지 고르도록 했습니다. 5개의 콩나물국 중에서 세 분이 가장 맛있다고 느낀 국은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최진욱 씨와 김유리 씨는 염도 1.2의 콩나물국을, 이나눔 씨는 염도 1.5의 콩나물국을 선택했습니다. 염도 1.2와 1.5는 상당히 고염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짠맛에 점점 둔감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짠맛은 혀와 소장의 맛 수용체를 통해 뇌의 중추에 전달됩니다. 뇌의 중추에서 짠맛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짠맛이 즐거움으로 기억되면서 뇌는 식사를 할 때마다 더 센 즐거움, 더 센 짠맛을 찾게 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기분을 조절하는 이런 물질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는 순간 이 정도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느끼게
시키다가 다음에도 똑같은 양을 찾게, 많은 나트륨을 찾게 되고 점점 이게 비셔스 사이클로 이렇게 점점 돌아가는 거죠. 나트륨 중독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본가를 찾은 나눔 씨. 엄마 나왔어? 아들 어서 와. 잘 지냈어? 아이 그럼. 자취하는 아들의 끼니가 어머니는 늘 걱정이죠. 한 끼라도 잘 먹이려고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상 가득 어머니 밥상이 차려졌네요. 부추 아빠가 너무 많이 사와서. 부추? 부추 짜냐? 약간 전에보단 짠 거 같은데? 그래? 아까 소금 조금 간간한 것 같아. 소금 좀 넣었더니. 아 그래? 응. 그럼 맛있어. 약간 이제 생각에 소금을 안 해. 좀 간간하다 생각할 때 소금을 안 넣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소금을 넣게 돼. 좀 짠가 봐. 아빠도 막 뭐라 해. 그치. 소금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넣으니까. 이상해졌어. 엄마가. 소금이 맛있지. 나눔 씨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머니의 입맛도 점점 짜지는 것 같아 걱정이랍니다. 아 그래?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갱년기가 좀 오시는 것 같아갖고 점점 또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싱겁게 먹었거든요. 우리 애 아빠가 이게 간을 한 거냐. 맛있게 먹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간을 안 하고 어떻게 먹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짜냐.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짠맛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보면 싱거우니까 내 입맛에 싱거우니까 간장을 첨가한다거나 그다음 소금을 첨가한다거나 그래서 짜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정말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짜게 먹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해봐도 나트륨 섭취 비율이 증가하긴 하네요. 혀에 존재하는 미뢰에는 미각세포가 있어서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미뢰의 크기와 숫자가 감소하면서 미각의 역가, 즉 맛을 인식할 수 있는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뢰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40대 후반부터 감소하게 되고 60대 이후에는 특히 둔해지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나트륨에 중독된 세 분의 귀하신 몸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루 얼마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덜 짜게 먹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이제 양념을 하실 때는 무조건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간장, 뭐 된장이나 고추장, 10g이나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양념을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쳐 드신다면 훨씬 더 소금 양을 더 조절하시고 섭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간장, 된장을 이용하면 나트륨을 덜 먹게 된다고 합니다. 국이나 이런 것들 이제 끓이실 때 항상 간을 하실 때는 먹기 직전에 간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에는 스프를 3분의 1만 넣어서 끓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드시면 너무 밍밍해서 못 드시겠다 그러신다면 여기 보시면 조리법 검색에 라면을 이렇게 넣으시면 여러 가지 당류를,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인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외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식품안전나라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동네에 어떤 음식점들이 이 나트륨을 줄이기를 실천하는 곳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뭐 이왕 드실 때, 이왕 외식으로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나트륨이 좀 적은 그런 음식점을 선별해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때는 칼륨이 나트륨의 그 나쁜 혈압을 높이거나 하는 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은 산소압이 높아져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혈관의 그 혈액 내에 양이 늘어나서 혈압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트륨을 배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트륨을 배출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칼륨이에요. 이제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야채 해당되는 것들이라든지, 야채 중에서도 뭐 부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칼륨 함량이 높고요. 과일은 뭐 바나나라든지 뭐 키위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 칼륨 함량 높은 식품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덜 짜게 먹기,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도 배워봤습니다. 세 분 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힘든 운동을 또 준비를 해오면 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실 때에도 중간에 또 포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제대로 된 동작을 구사해내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쉬운 동작들 위주로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제가 총 5개 동작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3개는 서서 하는 거, 2개는 매트에서 코어 잡는 동작,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세 이름은 우리 하프문 자세입니다. 반달처럼 만든 하프문 자세이고요. 체중을 앞에 있는 다리 쪽으로 실어주실 거고요. 자, 이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체중을 다리에 싣고 팔은 앞으로 쭉 뻗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발끝이 띄어질 정도로 배에 힘을 줘서 몸통을 사선 일자로 맞춰줍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요. 우리 세 분의 귀하신 몸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팔은 누가 앞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며 사선으로 뻗어주고요. 체중을 왼쪽 5발가락으로 실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정지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 상태에서 팔만 10번 움직일 거예요. 약간 길수 맞아요. 다시 밑으로 내리고 배 힘 주면서 마지막 1개다. 셋. 자, 내쉴 때 배꼽이 등에 붙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 주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올라와 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어디 아프셨나요? 왼쪽 허벅지가 빡 오는데요. 좋아요. 나누님은 어디 아프셨어요? 저도 이쪽 여기 대퇴 쪽이. 2번째 동작은 레그 업앤다운 동작이에요. 단순하지만 막상 따라해보면 운동량이 엄청난 동작들이라고요.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쉴 때는 배꼽을 쏙 등 쪽으로 붙이듯이 넣어줄 거예요. 대신 등이 굽지 않게. 자, 3번째 동작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동작입니다. 이름은 T 밸런스라는 자세예요. 균형 감각은 물론 코에서부터 등, 허벅지, 종아리까지 잡아주는 전신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인데요. (2단계로) 구성된 플랭크 동작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운동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동작들은 최소 15회에서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먼저 초보자분들은 접근을 하셨다가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의 체력이 좀 상승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했던 동작들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직접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팔 앞으로 나란하듯이 벌려서, 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진행님, 네, 맞아요. 자, 버터플라이 양팔 열어서 왼 다리 뒤로 쭉 뻗어주실게요. T 밸런스. 오른 무릎은 살짝 굽혀주세요. 자, 다리 올렸다. 유지.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맞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키 1cm 자라나는 느낌. 안 돼도 괜찮아요. 마지막 1개 더 갈게요. 라스트 셋. 뒤로 멀리. 아까보다 훨씬 잘 돼. 자, 여기서 4카운트 셉니다. 하나. 유리님 무슨 일이에요? 둘.
2주간의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세 분 잘하고 있을까요? 다둥이 육아 대디 진욱 씨네요. 진욱 씨의 식습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 식판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얼마나 먹는지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정량을 먹을 수 있어서 꼭 식판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메인 디시인 방울토마토. 오늘은 특별히 배가 고파가지고 10개를 닦았고요. 그리고 적상추 7장, 양상추 5장, 그리고 오리 훈제 구이를 구워서 지방도 조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피자랑 볶음밥, 만두 같은 냉동식품이 가득했던 진욱시대 냉장고가 싹 비었네요. 식단도 케첩 버무린 볶음밥 대신 제로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저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양배추도 생으로 먹다 보니까 의외로 또 단맛이 나는 것도 느꼈고, 이제는 오히려 짠 거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그 애들 장조림을 한번 제가 살짝 궁금해서 먹고 염도에 측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1.2를 찍더라고요. 근데 너무 짜가지고 제 입맛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끼도 냉동식품 없이 저염식 식단을 실천하셨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우선은 제가 원래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가뿐해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 몸이 예전보다는 조금 싱싱하다는 느낌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피로함을 느끼는 것도 조금 덜해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턱선이 보인다는 얘기도 살짝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리 씨를 찾았습니다. 고은이네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간식이 바뀌었습니다. 라면 대신 칼륨이 많은 고구마와 바나나가 최애 간식이 됐다고요. 먹는 게 조금 달라져가지고 이번에 바나나랑 고구마 좀 맛없게 느껴졌었는데 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좀 뭐 고구마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야채 같은 걸 항상 구비해 놓고 이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얘도 어쩌면 그런 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좋아하는 거 주자 그런 마음이 가장 컸는데, 이제 그 엄마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족에게 이제 그것을 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항상 두고 그냥 저희 가족들 아무나 이제 가져가기 쉽게 이렇게 여기다 아예 박스채로 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를 이번 기회에 좀 처리를 했어요. 라면 박스도 사라졌네요. 유리 씨 요리하는 모습도 바뀌었는데요.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언제나 염도결을 옆에 두고 한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카레. 염도 0.6의 저염 카레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거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제가 요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레의 염도는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이랑 좀 우리 몸에 좋은 야채들, 그냥 집에 있는 것들, 간단한 것들을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서, 그리고 염도가 점점 내려가게끔 물을 조금 부어주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맹숭맹숭해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전분가루 같은 거 넣으시면요, 그 카레 본연의 그런 걸 더 살릴 수 있긴 해요. 색깔도 되게 연해요, 지금 보면. 딸 고은이와 함께 열심히 저염 식단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혈압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귀하신 몸, 나눔 씨가 어머니 대신 저녁을 준비하고 있네요.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건강식 저번에 이제 이 영양사님께 배운 건강식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온 거는 이렇게 양배추를 이렇게 채 썰어 왔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마라탕을. 근데 마라탕 대신에 마라탕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어제 새벽에 만들어 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고구마 말려갖고 오븐에 구운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부를 큐브 형태로 한 거고 이제. 와, 세상에 직접 다 준비했다고요? 매일 배달 음식 드시던 그분이 맞나요? 2주간의 이제 솔루션을 받으면서 한 끼도 이제 시켜 먹지 않고 다 한번 해 먹어봤어요. 아우, 나눔 씨 요리를 이렇게 잘했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야, 그건 어떻게 참으셨을까? 감춰뒀던 요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봅니다. 나눔 씨가 한 요리 맛은 어떨까요? 우리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다 엄마가 좋아하는 재료잖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푸주야 이거는. 이것도 두부로 만든 거야. 응, 봐봐봐. 마라탕 먹으면 거기 들어있잖아, 이 푸주가. 근데 그걸 푸주를 여기다 넣어도 맛있더라고. 근데 왜 그동안 엄마 안 해줬어? 그동안 바빴지. 바빠서 그런구나. 나눔 씨도 열심히 식습관을 개선시켜 가고 있네요. 그렇게 2주간 저염식과 운동 미션을 완수했는데요. 과연 세 분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 분 다 고혈압이 걱정이었는데요. 2주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정상 범주로 거의 다 떨어졌네요. 혈액과 소변 검사도 궁금한데요. 24시간 소변을 모으셨잖아요. 네. 예. 근데 나트륨량이 본래는 200 미만이 220 미만이 일반적으로 뭐 통용되는 뭐 괜찮다 하는 레벨인데 처음에 230으로 높게 나오셨어요. 근데 저염식을 하고 나서 63.6로 쭉 떨어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최진욱 씨는 547이나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몸무게 빠지고 저염식 하시면서 71로 뚝 떨어지셨어요. 체중과 허리 둘레가 많이 줄었네요. 무엇보다 걱정하던 중성지방도 뚝 떨어졌어요. 와, 진욱 씨 변화가 큰데요. 그러니까 몸무게 떨어지고 네. 혈압 효과가 탁월하네요. 보니까 중성지방도 줄고 허리 둘레도 확 줄어버리고 혈압도 좋아지고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턱선이 살아났어요. 유리 씨는 이게 그 24시간 소변의 나트륨량 자체가 144 정도인데 이게 그 91로 줄은 거 보니까 나트륨을 줄여서 확실히 드신 것 같아요. 유리 씨는 체중보다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네요. 혈압, 혈당 수치들도 2주 전에 비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나눔 씨는 어떨까요? 이나눔 씨는 여기 보면은 그 나트륨량이 110 정도에서 72로 좀 떨어진 거 보니까 이나눔 씨도 저염식을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은 좀 떨어지셨는데 간 기능도 조금 GPT가 146에서 107로 좀 좋아졌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세요. 아직. 나눔 씨도 허리 둘레는 많이 줄었죠. 걱정했던 간 수치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눔 씨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만성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유지하고 그러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네. 뱃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서 허리 둘레가 한 90cm 정도 때만 가더라도 그게 확실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고요. 아, 이제 정말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몸도 정말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그 몸이 변하면
내 삶 자체도 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게 1주 그리고 2주 돼가면서 몸에 어느 정도 이제 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돼서 이거 막 차라리 그냥 다리 잘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만. 항상 그냥 무거운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이게 뭐가 터지는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이. 심하게 튀어나올 때는 이제 가는 볼펜 정도로 그렇게 굵어졌죠.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 발생하는 것 같은 피부 병변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발 쪽도 지금 다 거뭇거뭇하게 변했네요. 아래로 줄줄 새는 피해. 둘, 하나, 둘. 수많은 운동들을 교육했지만 운동 효과가 이토록 극적인 질환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하주 정명유, 너 3주만 기다려. 내가 정복한다.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